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10번째 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노트들을 잠깐 다시 되새겨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 네 번째 노트까지는 객체 지향 기본 개념 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바 문법을 살펴봤고요. 5장에서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자바의 원시 타입,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 문자열, 배열,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열거형도 포함이 되고, 또 7장에서 간단하게 제어의 흐름과 관련된 기본 프로그래밍 방법인 조건문, 반복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0장, 이 노트부터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객체 지향 고급 개념과 자바의 고급 기능을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함수 프로그래밍 등 이런 것들도 이제 후반부에 10장 이후에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첫 번째 노트로, 이 노트에서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미 설명드렸었는데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좀 누락됐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4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인터페이스는 서브 타이핑을 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즉, 하나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런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어떤 객체들, 어떤 타입들을 묶어주냐면은 특정 메소드를 제공하는, 특정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A가 있고 여기에 void foo라는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 class C implements A,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A를 구체화하고 있으면 이 C는 foo 메소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 foo를 재정의 하지 않고 이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 수 있지만, abstract 클래스가 아니면 이 C는 반드시 foo를 재정의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A라는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으론 A라는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어떤 객체도 조작을 할 수 있고, 이때 실제 조작할 수 있는 건 foo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foo를 갖고 있는 애들을 foo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그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객체든 foo를 구체화하고 있는 객체이면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똑같은 특정 메소드를 가진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이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번 노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부분 구체화하게 되는 comparable interface를 소개해 드리고 이 comparable interface를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에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개념 그리고 자바 8 이후에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특정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묶어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이득,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A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가정해 보고 이 A를 받는 어떤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에는 A를 구체화하는 어떤 객체도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 안에서는 어떤 객체가 오든지 간에 foo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가 가진 이점이고 이것을 우리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4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클래스에 A를 구체화하면 된다. 그러면 그 구체화된 클래스의 객체를 햄에 전달해서 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인터페이스의 이점, 인터페이스의 활용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범용 정렬하는 메소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렬한다는 것은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작은 것부터 쭉 순서를 바꾸는 거죠. 기존에 어떤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또는 거꾸로 큰 것부터 작은 거대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지만 특정한 데이터를 정렬할 때 그 알고리즘이 바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데이터들을 비교할 때 그 사용하는 비교 방법만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범용 정렬 함수입니다. 어떤 종류의 배열이 오든지 그 배열을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함수는 정수 배열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배열들은 인자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범용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타입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타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오브젝트 타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오브젝트는 모든 객체들의 최상위 조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타입은 오브젝트에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자바에서는 배열이 B가 A의 하위 타입 클래스이면 B도
B의 배열도 A의 하이 타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팻이 있고 그 밑에 더 캣이 있습니다. 그러면 팻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에는 더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고 캣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로 우리가 인재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함수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객체 배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전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원시 타입 배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원시 타입 배열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얘를 어떻게 바꿀 건지는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13장에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다룰 때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제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 문제점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범용 정렬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배열을 받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얘를 실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앞서 4장에서도 3, 4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여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을 받는 함수를 만들고 실제 정렬 함수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정렬 함수들은 알고리즘은 비교 기반입니다. 비교 기반이라는 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서 위치를 바꿔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셀렉션 소트라는 알고리즘인데 셀렉션 소트 말고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 버블 정렬, 퀵 정렬, 합병 정렬, 정렬한 알고리즘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오브젝트 배열이라는 걸 배열로 인자를 정의했을 때 과연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교 기반이고요. 선택 정렬은 요소들을 비교해서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바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들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에서 무슨 함수를 메소드를 사용해서 A에 있는 배열에 있는 한 요소와 다른 요소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요 함수를 예를 들면 compare to라고 썼다. 쓰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교할 때 사용할 함수가 필요해요. 자바는 연산자 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종류가 오브젝트 배열로 받는 이유는 모든 종류의 객체 배열을 다 소트를 이용해서 정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달된 모든 배열들은 모든 객체 배열들은 동일한 이름에 내가 여기서 compare to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모든 애들들이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종류의
배열들이 compare to를 가지도록 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점이냐면 여기서 받는 인자의 매개 변수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이 A 민로 또 AJ라고 하는 것의 타입은 이 함수 내에서는 오브젝트 타입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리모컨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와 무관하게 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메소드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밖에는 못해요. 따라서 compare to가 오브젝트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방법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은 comparable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가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끔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는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은 모든 배열이 아니라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있는 배열만 여기에 전달할 수 있게 되겠고 이 안에서는 여기에다가 compare to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 시간에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compare to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타입의 배열은 여기에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범용함수라는 것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것들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컴페어러로 바꿔주면은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애들을 정렬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주는 자바에서 인터페이스가 해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메소드를 가진 애들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프로그래밍의 범용 프로그래밍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를 또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ma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더 큰 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용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오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구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구현했을 때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와 B가 다른 타입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배열에서는 배열이 오기 때문에 그 배열에는 동일한 타입의 객체들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강아지가 전달되고 여기에 고양이가 전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겨요. 강아지도 comparable, cat도 comparable,
구현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함수는 동일한 타입 애들을 받아서 둘 중에 큰 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결과 타입을 원래 타입으로 다시 변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리턴을 comparable로 리턴해 주기 때문에 실제 강아지, 두 개 강아지 중에 더 큰 애를 원한다. 그러면 반환받을 때 dog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컴페어로 받게 되면은 다시 이 comparable을 dog로 변환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뭘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 13장에서 살펴볼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T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 T를 어떤 똑같은 T로 바꾸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다른 타입이 될 수가 없어요. A에 강아지를 전달하면서 B에 캣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아까 컴페어블이 필요했었는데 얘네들은 비교해서 큰 애를 줘야 되기 때문에 T가 컴페어블을 구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면서도 그 템플릿을 쓸 때 이 타입, 요걸 우리가 타입 인자라 그래요. 우리가 템플릿을 이용한 범용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은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타입 인자가 아니라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용할 때는 타입 인자를 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T로 프로그래밍하고 쓸 때는 string, do를 줘서 쓰게 하는 건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 T로 타입 인자를 쓸 때 어떤 타입 인자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타입들만 T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T extends comparable T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요 A와 B는 동일 타입이고 둘 다 동일 타입이고 그 타입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범용 프로그래밍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바 5부터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 인터페이스의 개념은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범용 함수, 메소드를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것, 특히 범용 함수는 모든 타입을 하나의 코드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타입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sort는 존재하는 모든 배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는 타입의 배열들만 정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강건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금 살펴봤던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mparable 인터페이스는 자바랭 패키지에 포함된 인터페이스이고요. 자바에서 객체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기능이 필요하면 구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바 5 이전에는
컴페어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었는데 자바 5부터는 템플릿 기능이 자바에 도입되면서 이런 식으로 컴페어블 인터페이스가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관련해서는 1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면, 왜냐하면 이 컴페어블 인터페이스가 범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범용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용 함수, 범용 메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범용 클래스라는 건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스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범용 클래스가 됩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스택에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자바 2에서 템플릿이 없었을 때는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타입을 이용했었고요. 자바 5부터는 템플릿을 이용하게 됩니다. 템플릿을 이용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할 때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t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타입 인자를 지정해서 나는 그 클래스를 이번에 또는 그 인터페이스 요번에 쓰는데 그 t 위치에 내가 원하는 건 string이다. 내가 원하는 건 dog이다. 내가 원하는 건 student다. 이런 식으로 타입 인자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범용 함수는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객체만 인자로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범용 클래스와 달리 모든 종류의 객체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라는 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애들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받아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용 정렬이다. 그러면 비교해주는 메소드를 가진 애들, 비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받아서 그 타입의 배열을 정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템플릿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용 함수를 만들 때에는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C++에서는 왜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었고 자바에서는 필요하냐?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에서는 범용 타입 템플릿을 이용해서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고, 그러니까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정의해 놓고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C++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버전의 클래스를 만들고 컴파일 합니다. 그 버전의 함수를 만들고 컴파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컴파일 했을 때 컴페어2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문법 오류를 줍니다.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범용 클래스와 범용 함수를 정의하면은 타입 인자를 쓸 때 그 버전의 코드를 새롭게 만들고 컴파일해서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코드로 그 전달된 타입들을 그 코드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애들을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한 이제 타입의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없고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자바에서 뭐 13장 가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3장 자바는 그런 C++하고는 템플릿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바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 특히 범용 함수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템플릿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1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comparable interfac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comparable interface는 compare to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는데, A라는 클래스의 compare to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객체가 다른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this 객체와 이 인자로 받은 객체를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려줄 때 int를 이용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 compare to 함수를 그 동작 원리를 소개해 드리면, 이 함수는 이제 A 클래스 A에 compare to가 있고 A 있고 A B가 있으면 A compare to B를 하게 되면 A와 B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0을 반환해주고,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를 반환해주고, A가 B보다 크면 양수를 반환해주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compare to 메소드를 어떤 클래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만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비대칭성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O1과 O2가 같은 객체이면은 이 compare to는 반드시 0을 줘야 돼요. 값으로 0을 줘야 되겠고, 3분법 O1과 O2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O1의 순위가 O2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같거나 셋 중에 하나로 구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이성이 보장돼야 돼요. O1이 O2의 앞에 있고 O2는 O3의 앞에 있으면 O1은 O3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O1이 O2고 O2가 O3이면은 O1은 O3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compare to가 올바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두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는 compare to 이용해 가지고 0인지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내부 상태가 같은지의 비교는 자바에서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겠고, 이 equals 메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 메소드는 각 클래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equals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클래스가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 줘야 돼요. 자신의 클래스에 맞게끔 재정의해 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equals 메소드는 어떤 객체가 멤버 변수가 5개예요. 그러면 이 5개를 모두 이용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equals 메소드는. 그런데 compare to는 그렇지 않습니다. compare to는 지금 소개해드린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해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이고요. 이 compare to는 멤버 변수가 5개가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만 이용할 수 있고 2개를 이용할 수도 있고 5개를 다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이용해서 비교할지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물론 그러면 equals도 내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equals는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하는 게 그 시멘틱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가 5개이면 그 5개를 다 비교해서 모두 같을 경우에만 true를 주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compare interface를 한번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이 살펴봤던, 또 5장이 살펴봤던 bank account 클래스의 comparable을 구체화해 보겠는데, 먼저 자바 5 이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 템플릿 범용 comparable interface는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전 방식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새 방식의 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방식에서는 그 템플릿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compare to는 범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클래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자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뱅크하고 같은 클래스에서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할 때 그 뱅크 어카운트에서 인자는 오브젝트로, 매개 변수는 오브젝트로 해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타입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바 5에서는 이제 그 범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t 자리에, 매개 변수 t 자리에 bank account라는 인자를 쓰고요. 요 위치에 bank account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요 메소드의 인자로 bank account만 전달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타입 변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되게 편해진 거죠. 그래서 템플릿이 없었을 때는 타입 변환을 프로그래머가 많이 해줘야 했었는데, 범용 프로그래밍에서 이제는 타입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3조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게 되면은 늘 걱정해야 되는 게 널이 오는 거예요. 널. 그래서 이 널이 오는 문제, 이 널이 오는 경우를 프로그래밍 오류죠. 프로그래밍 오류인데, 이 프로그래밍 오류도 예외 처리해가지고 예외가 발생하도록 해서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코드를, 예외가 문제가 있는 코드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를 보면 만약에 널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했어요. 이 주석된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또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 other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null인 값을 가지고 그 멤버 변수를 접근했기 때문에 null pointer exception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내가 이 참조 변수가 null이 올 수 있다는 걸 늘 인지해야 되겠고, 그 null이 왔을 때 그 null을 검사해서 굳이 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외를 발생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null이 전달되면은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수를 내가 이 코드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오류를 내가 발견해서 직접 발생시키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발생되는 것이라면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어차피 발생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나는 수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발생되지 않고 어떤 발생된 예외가 문제가 누적이 돼서 다른 위치에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리 차단해서 내가 예외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withdraw나 deposit에서 어마운트가 음수인 경우는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잘못 계산이 돼서 누적돼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야 되지만 요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종종 요 최적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this와 o를 주소 비교해서 a와 b가 같은 객체이면은 비교해봤자 같겠죠. 따라서 굳이 밑에 과정 안 하고 요거를 하면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는 일이 복잡하지 않으면 굳이 요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적화는 언제 꼭 해줄 필요가 있냐면 나중에 만들겠지만 equals를 구현할 때는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equals는 특정한 멤버 변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멤버 변수가 다 같은지 비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적화가 되게 도움이 되는 최적화이고요. 그런데 comparable에서 compare2를 구현할 때는 이 최적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전 방식에서 타입 변화를 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예에서는 여러 멤버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밸런스라고 하는 잔액만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 타입을 비교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비교해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뺄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뺄셈을 이용해서 원시 타입은 뺄셈을 이용해서 compare2를 구현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의 값들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뱅크 어카운트에서는 이렇게 뺄셈을 하더라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는 우리 구현에서는 모두 양수예요. 모두 양수이니까 한 양수에서 다른 양수를 빼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수 타입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compare2를 만든다. 그런데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뺄셈을 한다. 그러면 혹시 그 뺄셈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만약 오버플로우가 걱정이 되면은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코딩하기보다는 요 integer wrapper 클래스에 있는 compare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ompare는 결과값을 다 비교해가지고 0, -1, 1 세 개 값 중에 하나를 줍니다. 절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바 5 이후부터 범용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밸런스와 other 밸런스는 양수기 때문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걱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뺄셈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